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테스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 테스는 제가 이제 오늘 멤버십 영상을 녹음하다가 체크할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세를 좀 줬죠. 12% 올랐고, 그리고 올라온 자리는 앞쪽에 있는 이 거래량들이 있는 자리들입니다. 거래량들이 있는 자리. 자, 여러분, 이 거래량들이 있는 자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래량들이 있는 자리. 자, 이것은 누군가가 에너지를 투입했다. 그러니까 매도에 나섰던 누군가가 매도에 관여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는데,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생겼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평소와 다른 노력을 했다. 어쩌면 매집일 수도 있고 매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거래량은 평소보다 늘어나는 건 좋습니다만, 아주 많이 늘어나는 건 안 좋습니다. 누군가가 은밀하게 매집할 때에는 은밀한 정도의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또는 누군가가 미친 듯이 매집한다면 미친 듯한 매집의 거래량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둘 다 매집일 수는 있는데, 미친 수준의 거래량이 일어났을 때는 미친 수준의 매집인지 미친 수준의 매도인지 그것이 약간 헷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매집할 때는 이 은밀한 거래량이 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이 흔적 정도를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늘긴 했습니다만 40만 주대, 뭐 많으면 60만 주대, 진짜 많은 게 90만 주대입니다. 상장 주수가 1900만 주인데 이 정도 거래량은 사실은 전체 상장 주수에 비해서는 미미한 거죠. 그래서 이 미미한 거래량은 누군가가 매집하느라고 은밀하게 나타난 거래량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트를 길게 밀어보면 뭐 4만 원까지도 갈 만큼의 어떤 주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2,400, 3,700, 3,500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뭐 600억, 500억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6%, 15%. 보통 우리가 1,000원을 팔아서 100원을 남기면 10%의 영업이익이죠. 근데 이거는 1,000원 팔았을 때 150원을 남긴다 이런 정도니까 장사를 잘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무튼 영업이익이 559억인데 시총은 4천억대입니다. 4천억 초반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재무제표와 실적, 그리고 또 거기다가 차트에서까지 누군가가 매집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흔적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주성일, 그 다음에 주재영 이 두 분들이 주식 대량 보유 사항 보고서가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승일, 최대 주주고, 그리고 또 변동 내역을 보게 되면, 기존에 29.26이었는데 29.32 해가지고 주식 수가 11,000주가 늘었습니다. 11,000주, 11,000주가 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적 주승일이라는 분이 11,000주를 늘었더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1,000주. 자, 11,000주에 그냥 21,000원 잡아볼게요. 11,000주에 곱하기 21,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2억 3,100만 원이죠. 2억 3천. 2억 3천이 어떤 경영이나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미미한 돈입니다만, 개개인이 2억 3천을 썼다, 주식 사는데 썼다라는 것은 작은 돈일까요? 큰 돈일까요? 큰 돈입니다. 대주주가 2억 3천을 써가지고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은 현금 가지고 있는 걸 그만큼 많이 투여를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 최대 주주가 회사의 전망이 밝다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샀겠죠. 또는 저평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샀겠죠.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공시를 보게 되면 직전 보고서에서는 19.91이었는데 이제 이번 보고서는 18.64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증감 비율이 1.27% 줄었는데, 근데 세부 변동 내역을 보니까 자사주 상여금, 그리고 자사주 상여를 통해서 150주가 늘었나 보죠. 그리고 이제 또 정의를 했네요. 정의를 해서 25만 주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주재영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주승이라는 부분에서 주재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서 이만큼 줄어들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회사 주식이 좋으면은 자녀한테 물려줄까요? 안 물려줄까요? 물려줘야죠. 그런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다른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고자에 관한 사항. 주재영. 아까 이분이네요. 받은 사람. 특정 증권의 사항. 25만 주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0.86% 16만 9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더 받아가지고 증감이 25만 주, 그죠? 더 받아가지고 물량이 더 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런 게 되겠고, 아버지는 주식을 또 더 사들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본인도 더 사들이고 또 정리도 하고 이러면은 자기 회사 가치를 미래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없다고 보는 겁니까? 미래가 있다고 보는 쪽에 가깝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매집한 흔적도 있던데 자기들도 사들이고 정여도 하더라. 여러분, 정여는 언제 하나요? 정여하면 정여세 내야 되죠. 우리가 상속하면 상속세 내듯이 정여도 정여세를 냅니다. 근데 주가가 4만원 할 때 내는 거하고 2만원 할 때 내는 거하고 세금은 더블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자녀한테 정여를 할 때는 비쌀 때 하는 게 아니라 저렴할 때 정여를 해야지만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테슬라 경영주는 자회사 주식을 저평가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낮은 위치다라고 평가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가는 대주주 단독의 의견으로만 주가가 방향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뭐 외부 상황, 뭐 우리나라 정치 상황, 미국 상황, 뭐 외부장에 의해서도 출렁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물량을 또 정해도 하고 했지만 또 저렴하게 더 매집하고 싶어서 또 눌러지기도 합니다. 다만 캐스에서 봤을 때 매집한 흔적이 있고 자기도 사들이고 정해도 했더라, 그런 것들은 저점 신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정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분석이 주가가 상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건 이렇게 작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여러분 마냥 좋은 주식이라서 상승하지도 않고 뭐 나쁘다고 해서 하락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분석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 분석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부분이겠죠. 아무튼 맹신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